주말에 명화. 때론 100마디의 말보다 한 점의 그림이 더 깊이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죠.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우리를 그림의 바다에 허우적대게 만드는 풍덩. 이현서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풍덩. 아, 지난주에 그 호치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셨습니다. 장승업에. 네. 오늘은 어떤 그림 또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다시 서양 미술사로 네. 가보겠습니다. 스페인 화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은 좀 낯설어도 이름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네, 벨라스케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벨라스케스. 좀 네. 벨라한 사람이 하나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아주 궁정에서 인정받았던 화가다. 맞아요. 이것만 알고 있어요. 저는. 대단한데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예. 궁정에서 거의 왕에게 평생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드라마로 나올 법한 네네. 그런 얘기가 아닐까 또 네. 싶기도 하고요. 오늘의 그림은 또 제목은 좀 짧습니다. 네. 시녀들. 시녀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그냥 시녀들 치셔도 나올 것 같아요. 네네네.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서 그림 검색하셔서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또 리서치도 해봤는데 네. 그림을 안 보고 듣기만 해도 재밌다. 아. 이런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내용이 재밌으니까. 다행이다, 그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뭐 운전하시거나 일하면서 또 접속을 못 하실 때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제가 그림을 직접 보면서 듣는다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맞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어요. 아니요, 가벼워져요. 왜냐면 들어주시는 분들이 네. 있다는 것만으로도 네 어깨가 지금 하늘로 지금. 저희도 행복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주말의 명화 들으면서 참 네. 배우는 게 많다. 어머, 그런 어머. 그런 문자 댓글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많아요. 왔어요. 어머, 예. 너무 이관열 이남이 둘이한테는 배울 게 없지만 이윤서 작가님한테 맞아요, 배울 맞아요. 게 예. 있다. 에이, 설마 그런 문자를 있었습니다. 보내셨어요? 아, 있었어요. 있어요, 진짜. 네. 아니 근데 얼마나 잘했길래 네. 이렇게 궁정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된 건가요? 벨라스케스. 지금 소개해드릴 그림이요. 네. 그 만년 대작이라고 벨라스케스가 57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딱 보면 잘 그리지 않았나요? 전 좀 무서워요. 이 그림 저도 네. 이 책 표지에 있어서 어떤 소설책에 있어서 본 적은 있지만 네. 왜 무서울까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잘 그려서 그러니까 그런가요? 단체 사진을 찍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동영상을 찍었다가 갑자기 딱 정지 버튼. 맞아. 아. 시선이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쵸. 그리고 좀 분위기가 어두워서. 시선을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는 그 정확하게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이렇게 보려면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앞에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을 그린 거네요? 지금 그냥 왼쪽에 보니까 이 네. 이렇게 나무로 되어 있는 판이 있는데 이건 캠퍼스, 거울이 아니고 캠퍼스, 캠퍼스. 뒷부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붓을 들고 있는 사람이 화가잖아요, 벨라스케스.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지금 그림 속에 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제목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원래 이 네네. 제목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처음에는 벨라스케스가 생전에 작품 제목을 붙이지 않았어요. 않았기 때문에 그림 제목이 바뀌었겠죠. 네. 네, 그래서 그림 출생부터 좀 신비에 쌓여 있는 그림이고요. 처음에 붙여진 이름은 마르가리타 공주와 시녀들 그리고 난쟁이 여자 이게 제목이에요. 그럼 가운데 있는 이 앙증맞은 분이 이 사람이 공주님이네요. 공주예요? 맞아요. 금발. 공주 그리고 시녀들을 그렸고 난쟁이 여자를 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제목이고요. 네. 그다음에 바뀐 제목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자화상이라는 제목이에요. 본인 화가 얼굴이 나왔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어제 내 얼굴, 그 화가 얼굴을 영화 배우처럼 그려놓긴 그러니까 했어.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벨라스케스 자화상을 보시면 네. 정말 이렇게 생기셨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제목이 있어요. 오늘 네. 이제 그림 이야기 속에 다 풀어내야 될 이 제목에서 다 나와요. 펠리프 4세의 가족. 가족 사진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그러면 가족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붙여진 이 제목이 오늘 말씀드린 시녀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많이 바뀌었던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는 벨라스케스가 살아생전에 작품 제목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과 아하. 그리고 이제 그림 보존이나 연구하는 사람들과 또 감상자에 의해서 제목이 계속 바뀌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 속의 주인공이 계속 바뀐 것처럼 그렇다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화상이라는 어떤 제목에서 보면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 화가가 무엇을 받겠어요?
거울을 보고 그림을 그렸겠죠. 그러면 이 앞에 거울이 아주 큰 천장까지 닿는 그 큰 거울이 거울이다. 그렇죠. 있을 거라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화가가 오른손으로 붓을 쥐고 있어요. 야, 네. 그리면은.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고 오른손을 들었을 때 왼손이 들고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음. 다시 이렇게 그렇죠. 그쵸. 예. 그러면 벨라스케스가 왼손잡이가 되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가정을 두고 벨라스케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림 좌우가 지금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벨라스케스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사람들이 현기증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거울을 일단 보고 그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다시 좌우가 바뀌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림이 온전하게 그냥 감상이 되지 않고 미로에 빠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요. 일단 작가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등장인물이 꽤 많아요. 저 뒤에 보면 거울에 비친 두 사람도 있죠. 문 밖에 사람도 있죠. 와 너무 정확하게 보셨네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저 거울에 비치고 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전 아까 이거 거울에 있다고 하시길래. 두 사람이 있는 초상화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네, 와 그게 이제 펠리프 4세의 가족이라는 제목이 붙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여기 펠리프 왕이에요, 4세가 왕. 있나요? 어머 진짜요? 왕과 그 앞에 마리가리타 그 공주의 공주. 어머니인 거죠. 어. 그러면 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거울에 비치려면 앞에 뒷모습이 보여야 되잖아요. 공주가 지금 거울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앞에서 부모님이 이 지켜보는 공주를 모습. 그렇죠. 그러면 왕과 왕비의 뒷모습이 이 그림 속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모순이에요. 해석은 여전히 의문이 많고 논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림을 이제 그릴 때 벨라스케스가 이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풀어주지 않았던 거죠. 날씨 더우니까 남양 특집으로 가지고 오신 거네요. 이 그림을요. 네. 그치 무서워. 무서워. 마리가르타 그 공주가 5살 때 모습을 그린 거예요. 네. 그 공주는 이제 훗날 오스트리아 레이폴트 1세에 시집을 가요. 이 그림 속에는 펠리프 4세의 왕비 모습과 왕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등장하는 인물들이 스페인 귀족 젊은 숙녀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 이름이 다 있고 명확하게 다 이제 밝혀져 있는 사람들인데, 네, 뭐 백작의 딸들이고 다 귀족의 딸들이에요. 그럼 시녀는 아니잖아요. 키가 작은 제목에서 이제 난쟁이 여자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죠. 그림을 보고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왼쪽에 있는 아이는 공주에게 빨간색 이 컵 받침대 물을 담아서 이렇게 주고, 건네주고. 네, 오른쪽에 있는 이 숙녀도 공주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는 듯 그죠? 보여요. 그 저를 배꼽 인사하기 직전입니다. 절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또 보시면 공주에게 관심을 기울이진 않아요. 다른 데 보고 있어요. 그죠? 거울 보고 자기 모습 보고 있는 거 그죠, 같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수녀복을 입은 네. 여인이 보여요. 네. 남자분도 옆에 한 분 있고요. 네, 그 이 여인의 옷을 따라서 이거는 상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궁중 여인들을 지켜주는 경호인, 네, 그 경호원이고 그 뒤쪽에 문 밖에 복도에 한 명 서 있죠. 네. 계단에서 그 폼 잡고 서 있는 사람. 네, 왕비의 숙사 관리인이에요. 근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아무래도 거울이라는 소재 때문에. 소재를 이용해서 풀어내기에는 뭔가 명확하게 탁탁 떨어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논란의 여지가 아직까지 있고, 그리고 벨라스케스의 거울이라는 소설이 나올 만큼 이 그림에 대한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래서 사랑받지 않나 싶어요. 네. 벨라스케스는 하급 귀족의 출신 자제예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엄청난 뭐 신분이 스펙 있었던 건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아주 평범하게 시작을 하는데 스승을 잘 만나요. 스승이 아주 간대한 사람이었고 뭐 재능이 아주 뛰어난 스승은 아니었는데 미술 이론이나 교양 부분에 아주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릴 때부터 벨라스케스는 보고 배웠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교양을 갖추고 자라서 왕의 어떤 신임을 더 받지 않았나.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을 스승님한테 또 받게 되고, 그게 또 그림에 반영이 되고. 네. 그럼 완전히 이제 신분 상승을 한 거네요. 궁정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맞아요. 그 중요한 직책을 진짜 실제로 맡아요. 요직을 맡으면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했었고, 네. 네, 그래서 어려움이 없지
같이 살지 않았나 싶어요. 왕의 어떤 신임을 받으면서 이탈리아 여행을 할 수 있었고 그 이야. 이전에는 사실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닿지 않았는데 네. 오히려 왕에 의해서 이탈리아 여행을 하고 그림 수집을 하고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조금 돌아가 본다면 그림에 소재를 거울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 이 그림 말고 또 있어요. 그래요? 거울 속의 비너스라는 그림이 또 있어요. 벨라스케스의 네. 작품 거울 속의 중에 비너스. 네, 거울 속의 비너스. 나름대로 창작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는데 자기의 어떤 그림을 이렇게 거울이라는 소재를 통해 가지고 좀 녹여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때는 거의 종교화 를 많이 그리던 때고 이런 것들을 조금 자기화시켰던 게 거울을 통해서 야. 네, 그려냈다라고 거울을 보시면 돼요. 소재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거울은 자화상을 그리기 위해서는 필수죠. 자화상을 그릴 때도 근데 정면을 응시하는 잘 자기 없죠. 자화상은 별로 없다고 하던데. 그죠? 약간 옆으로 측면 네. 그죠? 뭐 고흐도 그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린 그림이나 대부분의 그래요. 맞아요. 정면을 보고 그린 그림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알브레이트 듀러 자화상을 보시면 네. 정면을 보고 있는 자화상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자화상들은 측면이 그려졌는데 정면으로 보고 그려져 있는 이 그림을 보고 마치 자신이 예수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처럼 표현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신의 자기애가 강했고 네. 어떤 자존감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그때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맞아요. 정면을 보고 그린 자상이 잘 없죠. 벨라스케스의 이 그림 속에서도 정면보다는 약간 그쵸? 예, 약간 측면이네요. 네. 약간 삐딱하게. 네네네. 음. 그러니까 이렇게들 많이들 그리죠. 그리고 이때는 명암 대조법이라고 해서 어둡고 밝고 하는 명암 대조법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크 시대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카라바조의 영향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빛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훗날에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줬다 이런 얘기도 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그림에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묘사가 되어 있지만 네. 요 앞에 있는 개를 제일 묘사를 잘하지 않았나. 얘가 벌떡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네요. 네. 참 시무룩하네요. 강아지가 만약에 사람들이 뒤에 이렇게 있으면 네. 정면을 봤을까요? 뒤쪽으로 막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사람을 향해서. 그렇죠. 거울이 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앞쪽을 있지 보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네. 야, 거울이 주는 효과가 아주. 근데 이제 궁정화가였으니까 네. 왕의 얼굴도 엄청 그려줬을 것 같아요. 그 왕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그리는 거를 왕이 되게 흐뭇했어요. 그래서 벨라스케스가 많이 그려요. 약간 또 이렇게 네. 멋있게 많이 그려줬겠네요. 그 뒤에 거울 이렇게 보시면 이거를 그림이라고 초상화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뒤에 벽면에 걸려 있는 그림하고 비교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희뿌옇게 그리고 왕의 얼굴을 이렇게 위에 여백을 많이 두고 그리지 않았겠죠. 초상이었다면. 네, 이게 거울이라는 거예요. 비치고 있다 네. 거울에 이 그래서 뜻이군요. 이 그림 속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족도 등장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제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등장할 수 있는 제목이 나왔던 이유도 여기 있는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졌기 때문에 야. 제목이 계속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미스테리한 그림으로 네. 남아있지 일단 않나. 그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다 모여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관한 저희 또 그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 또 작가님께서 퀴즈 하나 주시죠. 네. 오늘 그림을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관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17세기 회화의 거장 디에고 벨라스케스 평생 스페인 궁정 화가로 살다간 그의 대작 시녀들을 보면요.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림 속 등장인물이 모두 몇 명일까요? 네. 어디 보자. 저기도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조상아가 아니고 둘. 네네. 어디 그렇죠. 보자. 네. 네, 힌트 확실히 주셨네요. 네. 강아지는 안 세셔도 자, 됩니다. 인물이니까. 인물만 세주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드네요. 그 우리가 어떤 거울에 비친 모습들이 전부 다 사실이고 진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울에 비춰서 똑같이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진실인 것인가?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진실인가?
그러게요. 그런 생각. 근데 되게 있어 보이죠? 네, 제가 있어 이런 보여요. 얘기하니까. 오늘 엄청 심오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그림이 이제 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네. 또 이런 또 능력이 있네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림이. 맞습니다. 자, 샵 네.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몇 명의 등장인물이 있는지 거울 속 사람까지 세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림 소통 전문가 아. 네, 이윤서 작가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추천을 해주실까? 아니 지난주에 그 오원 장승업 그림에 네. 바람의 노래 성공 와, 너무 반응 좋다고 좋았어요. 문자들이 막 오더라고요. 아, 어떻게 오늘 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자동차 놔두고 날개 펴고 날아가겠어요. 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이 비밀스러운 이 그림. 그래서 부활의 비밀이라는 아, 노래를 듣고 싶네요. 그래요. 네. 돌아와서 이게 참 좀 비밀을 풀어줬으면. 이 시대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지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추측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더 많은 비밀이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지어라. 그런 의도 같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자, 부활의 비밀 함께 들으면서 작가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윤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자와 말